자, 일단은 뭐 요 정도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할게. 지금 사람이 많진 않아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먼저 메일로 나한테 질문 줬던 사람들이 지금 없는 사람이 많겠지? 누가 있는 거야? 아, 음. 이건 희원이는 그 곰 모델링 있었는데 그게 상업적인 모델이었나? 일단 모르겠네. 일단 넘어가고. 좀 이 질문은 좀 막연하다. 애니메이션 업계 쪽 이야기가 궁금하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궁금한지 뭐 지금 질문할 게 있으면 해봐도 될 것 같고. 경현이는 질문이 없어. 리깅 하기 전 마음가짐 뭐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지. 꼼꼼해야 된다. 음, 혼자 연습을 하려면 어떤 게 효율적인가? 이 부분은 연습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지금 3D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 이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질문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일단 도구를 습득을 해야 되거든. 툴 자체, 뭐 기능, 메뉴를 알아나가는 부분은 연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지. 그냥 학습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요런 공부가 있고, 그리고 연습을 한다는 이유는 일단은 내가 어떤 도구를 습득을 했어. 그지? 사용할 줄 아는 도구야. 마야라는 도구에서 내가 그래도 사용할 줄 아는 툴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익스트루드부터 해가지고 뭐 컷 페이스 툴, 멀티 컷 툴 하고 뭐 이런 툴들을 사용할 줄 알게 됐는데 연습은 그걸 여러 번 사용을 해보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거를 올리는 거냐면 숙련도를 올리는 거지. 근데 숙련도 올리는 쪽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뭘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자꾸 이제 습득을 하고 싶다. 어?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에서 또 요번에 그 스타트업을 하면서 느꼈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능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그래 달팽이 같이 느린 손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도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숙련도 부분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거지. 손이 빨라야 된다. 이 부분 사실 되게 중요해. 숙련도. 숙련도가 왜 중요하냐면 숙련도가 낮다는 거는 툴을 다루는 것 자체가 힘이 많이 드는 거야. 할 줄은 알긴 아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긴 아는데 그 기능을 쓸 때마다 자기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막 이거 기능할 때 이 메뉴 어디 있더라? 여기 메뉴 찾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막 뭐 스냅 걸고 마우스 그 QW 단축키도 지금 아직도 손에 안 익었고 그러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쓰이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쓸 에너지가 떨어져. 그렇겠지. 창작, 감각, 자기 감각을 발휘할 창작이나 감각, 그 다음에 뭐 조형적인 그런 거 있지, 미적으로. 이런 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툴 자체의 에너지가 막 쓰이니까 그 작품의 퀄리티를 올리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숙련도 올리는 게. 이 문제가 우리 3D한테만 있어.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떻게 보면 그 2D 쪽 1학년 스타트업 했던 친구들보다 이제 3D 쪽에서의 스타트업 했던 친구들이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해봐도 몇 배는 힘들었을 거야 분명히. 그래 여러분들이 요번에 완성을 한 게 뭐 만족스럽게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를 뭐 하나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마야 배운 지 사실 한 학기 딱 배우고 한 건데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으로 부딪힌 건데 그만큼 이제 툴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야, 너 2D로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그 전에 뭐 그냥 스틸 그림은 그려봤지만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안 해봤다. 여기에서 이 애니메이션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갈 때 그 계단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뭐 툴 쪽으로는 뭘 해야 될까? 뭐 컴퓨터로 그려야 되니까 뭐 포토샵을 하든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TVP를 쓰지. 우리 이게 2D 하는 친구들이 TVP 되게 재밌더라. 요즘 나도 만들어보고 있는데 TVP를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되게 익숙하거든. 우리가 태블릿 가지고 연필 쓰던 거를 태블릿으로 옮기면 되고 바꾸면 되고 툴 전환이 굉장히 용이한 편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숙련도를 높이는 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니고 일단 그림 자체를 잘 그리는 거는 감각적인 부분이고 감각적인 거는 자기가 이미 키워놨단 말이야. 입시 우리 뭐 상황 표현을 하든 뭐 만화를 그리든 여러분들 우리 다 그림 잘 그린단 말이야. 대부분들 보면은 내가 부러워 죽겠는데 그림들 잘 그려서 그래서 이 숙련도가 일단은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숙련도는 다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 감각적인 거에. 근데 우리 쪽은 그게 조금 계단이 좀 벽이 높은 거지. 처음 시작할 때, 오, 이걸 뛰어넘어 올라가야지 그다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때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거 좋은데, 일단 좀 손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익숙해지는 것도 익숙해지는 건데, 뭐 단축키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아예 나중에는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되게. 나중에 이런 경우 있지. 이 기능 나는 그냥 키보드에 손 얹으면 그냥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 단축키 뭐였더라? 키보드 봐야지 그거를 나중에 알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 숙련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만약 공부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뭐 튜토리얼 같은 거 좀 봐야지.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이 도구 숙련도 올리는 거 연습하는 거는 훈련이고 그지? 반복이 중요한 거고 다른 거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새로운 기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능이 무수하게 많은데 마야에 왜 울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새로운 기능 이거는 학습이지. 숙련도 높이는 연습이 아니고 학습하는 거는 새로운 거 학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마야 책이나 뭐 튜토리얼 하나 따라 해보는 거 하나씩 해서 요거 깨고 요거 차근차근 해보는 거 좋아. 찾아가면서 튜토리얼 보고 따라 해보고 뭐 아니면은 리깅이면 리깅 책 있으니까 리깅 책 꺼내가지고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꼼꼼히 정독해가지고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스터디하는 스타일이 요런 게 하나 있고 요거보다 좀 더 빠른 스터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막연히 새로운 기능들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게 도움이 돼요, 분명히. 아는 게 많으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두 번째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학습을 할 때는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보다는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미션을 먼저 던져,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은 요번 학기에 했던 스타트업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너무 큰 미션이긴 했지. 같이. 이건 지우자. 네, 이런 것처럼 얘들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좀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하는 어떤 뭔가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가 있고, 그걸 하다가 부딪히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찾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 거지? 요거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파보고, 이런 식으로 요로 한번 가보고, 이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알던 거에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확장돼 나가는. 음.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나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나무를 그릴 때 막 가지가 옆으로 막 뻗어 나가면서 너무 넓게 막 이렇게 내가 몰라도 되는, 나중에 이렇게 막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는 나한테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좀 방향성이 있으면, 나는 이거를 모델링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어떻게 보면. 음.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거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는 툴을 계속 배워 나가니까,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방식에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실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만들 건지에 대한 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이걸 찾아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스터디한 거는 안 까먹어. 잘. 음. 공감되지 않냐?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공부한 거는 잘 안 까먹고, 무슨 암기 과목 하듯이 기능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어렴풋이는 기억하겠지. 근데 효율이 이쪽이 월등하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기억해내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방법이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델링이나 뭐 텍스처링 이런 것도 해보다 보면, 지금 이거보다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권장하는 방법이고. 그럼 리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리깅은 그런 것 같아. 아까처럼 2번의 경우처럼 어떤 미션을 던지려면,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움이 될 건지 모르겠는데, 음, 리깅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금 뭐 1학년 때 모델링 했던 거라든가, 걔를 리깅을 해봐. 그냥 바로 해보라는 거지, 그냥. 뭐 새로운 게 있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1학기 때 모델링 했던 거 걔한테 이번 학기에 배웠던 어드밴스드 스켈레톤 5로 리깅을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게 여기에 머리카락이 달려 있었어. 응? 그리고 모자도 있었고, 사실 웬만한 거는 요번에 수업에서 배운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소품이나 어떤 뭐 체형이나 구조나 이런 거는 매번 다르기 때문에. 글자가 왜 이래? 내가 만든 캐릭터 자체를 리깅을 해보는 게, 그게 바로 새로운 미션이야, 늘. 사실 리거 리거의 능력은 모든 메뉴를 마스터했다 이게 아니고, 어, 그 새로운 어떤 케이스를
풀어야 되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해결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조인트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블렌드 쉐입을 하기 위해서는 버텍스들이 주소가 있는데 이게 꼬였구나. 사실 좀 리깅을 위해서는 좀 이런 구조적인 원리적인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긴 하지.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해보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만 해도 사실은 우리 지금 3, 4학년들, 2, 3학년 선배들이 해결하는 것들 보면, 사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캐릭터 안에서 만나는 미션, 뭐 문제들을, 이 문제들은 다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면 꼬부러져 있는 뭐 있어. 치마를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그다음에 뭐 얘를 뭐 팔찌가 있었는데 이 팔찌를 자기가 미션을 만들어내는 거지. 더 난이도가 어렵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문제 해결을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럼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럼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 카페에다가 한번 어디다 올려보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데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되겠지. 이런 데다 질문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뭐 다른 사람한테도 서로 도움이 되고. 애니메이팅 부분은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요번에 스토리 만들면서 애니메이팅의 어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들도 있을 텐데, 특히 애니메이팅이 그거야. 애니메이팅은 정도? 아니면 묘수가 없어. 애니메이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학습에서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애니메이팅 쪽은 진짜 숙련도, 기능적으로는 별게 없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애니메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프 에디터 안에 기능이 뭐 몇 개나 있다고. 그런데 그 기능들을 이제 숙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감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애니메이팅을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지. 그리고 걷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진짜 걷기 어려운 거야, 원래 걷기는 프로 애니메이터들도 되게 까다로운 미션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잡을 때 다리를 잘라. 바스트샷만 나오게 한다든가 연출적으로 이렇게 좀 꼼수를 부리고. 어려운 샷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고 해야 되니까. 애니메이팅 쪽은 진짜 숙련도, 훈련에 의한 스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시간 분배 어려웠죠 이번에. 애니메이션? 감각이 없으면 키우면 생기나 하는 부분,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한 건가? 아니면 조금 분야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감이라. 감을 키우는 거는 진짜 많이 해보면은 생기지. 요번에 지금 다른 친구, 우리 학교 말고 딴 데서 애니메이션 수업을 했는데 진짜 감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거든. 예를 들어서 워킹 사이클이 사실 그 레시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안 나와서 그냥 스스로 이런 미션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 내가 잘 못하는데 이번 학기에 워킹을 블로킹 단계로만이라도 디테일까지 못 들어가도 워킹 100개를 만들겠다. 진짜 하더라고.
워킹을 100개를 만들었어. 근데 이 친구가 블로킹 단계까지의 워킹을 만드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작업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빠른 거야. 나중에 한 70개, 한 100개도 필요 없고 한 70개 정도 가니까 스스로 막 재밌다 그러면서 봤을 때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조금씩 봐줄 만한 게 나오면서 조금씩 감이 생기더라고. 특히 방금 얘기했던 거 그 질문에서 한 이쯤인가? 요 질문. 감이 생기나 전체적으로 감을 키우는 거는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뭐야, 그림 그리기, 손그림 이거는 내 얘기인데 그림, 그냥 그림 그리기. 존잘이 되고 싶다, 그죠? 존잘. 뭐 애니메이팅, 존 애니메이터 모르겠다. 어쨌든 애니메이팅 또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이고 감 키우는 거고, 그림도 감각이야. 감각, 그죠? 어느 정도 있어야 돼. 형태감, 뭐 조형적인 어떤 보는 눈도 있어야 될 테고, 애니메이팅도 진짜 완전 엄청난 감이 필요하고, 또 뭐 있지? 감으로 하는 거. 연출도 좀 감이고, 근데 연출도 이번에 레이아웃 잡아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 언어에 대한 사실 바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부딪힌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또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감각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감각을 키우는 거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팅도 마찬가지고 연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많이 봐야 돼.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지. 그냥 관객처럼 감상만 해가지고는 와 재밌다, 와 그림, 와 쩐다, 그림 어떻게 저렇게 잘 그렸지, 애니메이팅 와 정말 웃기게 잡았다, 재밌다. 끝나고 연출 와 깜놀 그러면 오 긴장돼, 스릴 완전 넘쳐, 스릴 정말 슬퍼, 감정 막 느끼지, 그지? 이런 거를 그냥 감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많이 일단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냥 감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럼 내가 느꼈던 거 있잖아. 그림으로 치면은 그림 되게, 내가 저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데, 근데 느낌까지는 그냥 감성적인 거고 우리는 그걸 분석을 해야 돼. 왜? 왜 내가 그렇게 느꼈지? 나한테 그런 느낌을 전달한 이유가 뭐지? 저 그림에서? 그리고 어떤 그림은 그래, 잘했네. 그리고 다음 그림 보고 이렇게 관객을 끄는, 그 그림을 보는 관람자를 그 자리에서 그 그림에서 책이나 치면은 그 페이지를 안 넘어가고 그 그림에 눈을 잡아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내가 그 그림의 매력을 느꼈나. 애니메이팅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뭐 때문에 재밌었나, 리듬감이 좋았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분야마다 그 요소가 나누어져. 그러니까 그냥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느끼면 되는데, 그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걸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잖아. 구성이 잘 됐다, 아니면은 또 뭐 있지? 색채감이 좋다, 색감이 좋다, 또 뭐 있을까? 이쁘다. 단순하지만 아이씨, 이건 그냥 느낌이지. 이걸 우리가 막 분석을 하잖아, 요소 나눠서. 애니메이팅에서는 포즈가 좋네. 포즈가 완전 진짜 간지나는데? 포즈, 타이밍. 아이씨, 글자가 왜 이렇게 오타가. 타이밍이, 센스가 있는데? 타이밍, 리듬감이 막 강약, 중강약, 막 느렸다 빨랐다. 이 리듬감이 막 좋은데? 스페이싱, 이지, 인, 아웃이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잡혔어. 요소를 막 나누지, 그지?
스페이싱. 아니면은 12가지 원칙을 다 봐. 12가지 원칙. 다 분해해가지고, 아, 스테이징은 잘 됐나? 내가 봤던 거에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애니메이팅 클립에서, 애니메이션 볼 때, 이걸 다 분해해서 분석을 한다고. 그지? 연출도 마찬가지. 아, 이게 180도 법칙이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연스럽네?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서도 뭐, 구성, 구도 이런 게 나오고, 연출에서도. 레이아웃 같은 거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일단 많이 보는 게 필요하고, 일단 자기 눈이 높아지면, 자기 거를 비평을 할 수가 있어. 남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한지를 나누어서 보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점점 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눈만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가 실제 못해도 눈은 정확한 사람도 있다고.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어떤 게 있냐면, 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아무리 봐도 안 생기는 사람. 근데 이거는 많이 안 본 거야, 솔직히. 분석적으로. 이걸 늘 나눠서 생각하고, 애니메이터는 이 포즈, 타이밍, 스페이싱, 그 다음에 12가지 원리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이걸 다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걸 다 생각하는 건데, 그냥 들어보면은 별로 자기는 너무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면서도 이거를 뭐 힘을 들여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생각해서 이게 다 완벽하게 잘 구현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정도의 감이 생긴 거지. 조금 이런 감 키우는 거에 대한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많이 해봐야 되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도구 자체에 대해서는 숙련도가 좀 높아져야 돼. 감을 키우는 단계로 좀 가려면. 형태감 같은 거 조형적인 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 인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인체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학습이 좀 필요한데 학습을 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눈이 키워지는 거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질문이 또 있어? 혹시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음. 그지? 자고 있니?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고 비슷한 얘기고 이건 다 하기는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다. 시간 분배할 때 좀 힘들었지 요번에. 처음 해보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프로세스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시간 분배 일단 요번에 한번 겪어봤잖아. 그래서 이게 자기 작업 속도랑도 관련이 있거든. 이게 시간 분배가 이게 자기 퍼포먼스 자기의 작업 속도를 알고 있어야 돼. 이 관련된 거라서 자기 작업 속도에 따라서 스케줄이 시간 분배가 나오는 거지 솔직히. 그래서 업계에서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짜리 일이다 작업이 단가 작업 단가 이 가격을 계산할 때 우리 애니메이션 쪽은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겠어.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난이도가 높은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작업 시간이거든.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모델링 하나 해서 뭐 7일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 뭐 한 100만 원 했다.
비싼가?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은 이거 이상도 받아요. 어쨌든 자 7일짜리가 1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졌어. 그래 뭐 하루당 10만 원 해가지고 그래 통상 한 10만 원 시자. 자 7일 지금 70만 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루 10만 원도 싸. 예, 회사에서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재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한 사람당 하루에 일을 했을 때 얼마 이상 수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계산을 했다 치면은 그런 그 작업 비용이나 어떤 외주 단가를 계산하는 거에 기본적인 단위가 뭐가 있냐면 맨데이라는 게 있어요. 맨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맨데이가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투입이 돼서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냐 이게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을 받았어.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며칠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3일이 걸린다. 한 사람 투입했을 때 3일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면 얼마다. 그래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중요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작업인데 어떤 사람은 3일이 아니고 하루 만에 해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30일이 걸리고 이럴 수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남는 장사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일 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표준 어느 정도의 작업 속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실무에 들어갔을 때 경력자로서 이 정도는 속도가 나와야 된다 라는 뭐 정확한 어떤 계량된 거는 없는데 그래도 합의가 되는 수준의 퍼포먼스가 있지. 그래서 아까 숙련도 부분이 중요한 게 숙련도. 예, 이런 면에서 실무에 갔을 때도 회사에 들어가면 숙련도 손이 빨라야 되는 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 빠른 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이상하게 돈 얘기로 넘어갔지? 돈 얘기가 아니고. 자,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진행할 때 다음번에는 그냥 대충 그런 계산을 해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요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내 수업에서는 에셋 리스트를 작성을 하라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뭐 1, 2, 3, 3명 등장하고 뭐 소품이 뭐 프랍이 뭐 1, 2, 3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배경에서 BG가 뭐 있어. 그럼 이건 다 에셋 모델링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것도 다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쪼개서 요거 작업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다. 자기가 예상을 해보라고. 요거는 뭐 5일. 요거는 어디서 이제 베이스 모델이 있다면 그거 변형해가지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효율성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거 좀 복잡한데 이거 한 10일 걸릴 것 같고 요거 하니까 요것도 한 5일. 요거 소품 컵 이거 껌이지 뭐 이거는 0.5일. 컵 뭐 하루에 2개 만들지 뭐 하고 이거 이거 총이 나왔네. 총 좀 어려운데 한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 이거를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나 한번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팀원을 막 모아. 그지? 네, 사람이 더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각각 이제 리깅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리깅 하는데 캐릭터당 하루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 작업별로 작업을 일단 쪼개고 시간 분배하는 방법은 작업을 다 쪼개는 거야.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게 며칠 정도 걸릴 작업인지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진짜 내가 실제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목표하는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지. 그냥 하루 8시간 작업해서 그냥 기본 근무 해가지고 기본 근무하듯이 해가지고 해낼 수 있는 작업량이다. 근데 아니면은 야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마저도 야작을 고려한 시간 분배인지 아니면은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주말을 포함을 할 건지 말 건지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주말을 버퍼로 쓰고 그런 안전장치는 버퍼는 좀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워크 브레이크다운이라 그러는데 브레이크다운 다 쪼개는 거지 단위별로. 모델링 시간 작업 요소를 나누자면은 에셋 캐릭터 하나에서도 요소를 단계별로 나눌 수도 있지. 모델링 단위, 그 다음에 여기서 UV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 쉐이딩 하고, 그 다음에 리깅 하고, 요 단계까지는 가야지 완성이니까. 요거 며칠, 요거 며칠, 요거 며칠. 요거 자기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계산이 나와야지 시간 분배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자기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번 실제로 해봐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충. 이 퍼포먼스에 대한 그 대략적인 그 뭐 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뭐 어떤 공감대가 없으면 이게 스케줄 자체가 사실 얘기가 잘 안 되고 거꾸로 이런 것도 있지. 한 학기 예를 들어서 뭐 15주 동안 한다, 14, 5주 동안 한다 그러면은 이 주 있으니까 역산하는 거지. 역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 모델링부터 해가지고 리깅해서 애니메이팅해서 라이팅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얼만큼 하고 우리 지금 인원은 팀이 몇 명이고 뭐 2명이다 3명이다 앞으로는 혼자 하는 일은 이제 없겠지. 그래서 이 이제 우리 휴먼 리소스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거꾸로 여기다가 며칠 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있으니까 거꾸로 요거 며칠 분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끝내야지 애니메이팅 하는데 시간을 이만큼 우리 애니메이팅에 시간을 더 주자 뭐 이렇게 역시 애니메이션이니까 애니메이션 잘 해야지 이러면서 시간 중요한 부분에 또 시간을 많이 들리고 이런 사실 데드라인이 있는 시간 분배는 데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분배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 그거에 따라서 거꾸로 이제 그걸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델링 시간을 줄였으니까 타협을 해야지. 정해진 리소스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예, 시간 분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서 그런 얘기를 해줘 봤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본 적은 없었을 텐데 이제 사람의 맨데이 퍼포먼스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쌓아 나가면서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데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거꾸로 이 상태에서 전체 스케줄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스케줄 안에 해내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 고민 좀 해보고 2D 3D 이 부분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지? 부산행 감독하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부산행 감독하신 감독님 있잖아.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잖아 원래. 아이씨 슬슬 자야 되겠다. 피곤하지.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네. 부산. 방금 머릿속에 떠오르려고 그랬는데. 연상호 감독님. 연상호 감독님 인터뷰에서 이런 게 있었어. 예전에. 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런 질문을 연상호 감독님한테 뭐 기자가 했냐면 연상호 감독님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 그냥 영화 같아. 영화로 그냥 배우 섭외해서 찍어도 될 영화 연출인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영화 하던 사람이나 기자들이 봐도 그렇게 느꼈던 거지. 근데 표현하는 도구를 애니메이션을 쓰셨으니까 왜 영화로 안 하시고 애니메이션으로 했냐? 그럼 답변은 간단 명료하셨어. 내가 할 내가 하는 도구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었다. 왜 이게 좀 잘 안 맞는 비유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니다, 잘 안 맞는 것 같네. 그러니까 3D라는 도구를 나는 2D 그림을 잘 못 그려. 3D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건 이런 문제들은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진짜로. 이 친구 한 것처럼 도구 자체에 대한 매력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도구가 이거밖에 없어서라고 나 이제 이유가 폄하될 이유는 없고, 근데 각각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2D의 감성적인 매력을 또 확실히 있잖아 이쪽도. 3D에서 줄 수 있는 그 매력이 확실히 있다고. 좀 더 리얼함? 분명히 디자인되긴 했는데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이 안에 또 있고. 근데 대신 이게 좀 벽이 높지. 기술적인 벽이. 그런데도 왜 이걸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툴 때문에 3D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감 키우는 거. 감 키우는 거에서 한 가지 해주고 싶었던 얘기 내가 까먹은 게 있는데 감. 이거는 근데 연습할 때 실력이 느는 거 있잖아. 실력이 느는 게 내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지. 내가 공부를 한 만큼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특히 감각적인 부분도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은 공부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쭉 안 올라가죠. 특히 감각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부딪히면 그러다가 꾸준히 그냥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러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푹 점프를 한다고. 그러다가 또 안 오르다가 점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 특히 애니메이팅 부분에서 이런 실력 향상의 계단 향상은 분명히 있을 거야. 감을 찾기 위해서. 그림 연습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느꼈을걸, 아마. 난 어느 정도는 그리는데 그 이상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자기 매너리즘인가? 아니면은 뭐 계속 했던 것만 반복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뛰어오른다. 실력은. 그래서 자기 능력 향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기간을 잘 버티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공감이 아마 될 것 같아. 근데 나도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 최근에 시작해서 매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좀 그려보자. 그래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그리자. 예.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런데 그림 잘 그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막 진짜 완성된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그리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애니메이팅 하기 위해서 어떤 포즈 드로잉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어. 아, 니네들 한 거에 비해서 좀 개판이지. 막, 뭐, 누르르 넘어갈게요. 어쨌든, 맨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그리려고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시작했어. 이렇게 해서 달력. 아, 이게 보이나? 이 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참 말이야. 어렵더란 말이야. 재밌어. 이게 TVP도 어렵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씨 부러워. 이걸로 애니메이팅도 되게 쉽게 만들고. 재밌어. 그러니까 뭐 스터디 하는 게 동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동기. 재미있다. 또는 궁금하다. 아니면 잘하고 싶다. 이걸 잘하고 싶다. 글씨를 잘 쓰고 싶다. 욕망. 불이야 이게. 손 떨림. 이게 있어야지. 그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도구 자체도 그런데 도구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왜 3D를 하냐? 취업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게 좀 3D를 포함해서 그냥 CG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단지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여러 분야로 좀 확장이 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이 좀 있어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가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내적인 동기는 내적인 동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 게 있잖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뭐 그런 것처럼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 벌써 12시 반, 12시 10분이네. 자, 요거는 질문 누가 했었는데 스토리보드 이런 거 있었어. 스토리보드 릴에서 레이아웃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두 번 하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릴에서 스토리보드로 하는 거랑 레이아웃을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특히 3D 애니메이션에서는 스토리보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기본적인 어떤 앵글의 어떤 방향이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초만 다듬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이야기 자체를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는 기초적인 것만 다듬고 실제의 3D 안에서 실제 BG가 있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지? 카메라를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내는 단계라서 여기가 중요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스토리보드 릴을 수정하기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 자체를 바꾼다던가, 응? 그 다음에 뭐 이야기의 흐름 순서를 바꾼다든가, 뭐 등장인물 뭐 이 얘를 먼저 보여줬다가 뭐 이런 순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3D 작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를 바꾸기에는 좀 일이 커지지.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거랑 연출의 기초를 스토리보드 릴에서 릴까지 넘어가기 전에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애니메이팅에 대한 리듬이나 편집 리듬, 그 다음에 실제 카메라, 배경 이런 거를 레이아웃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두 개의 경계선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아닐까 싶네. 자, 이거는 몰라요. 할 거예요. 뭐 특별히 뭐 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걱정 말고, 이건 뭐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좋게 해석할게. 땡큐. 자, 길게 했는데 다른 질문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다들 피곤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이제 진짜 종강. 여러분은 그냥 쉬면 되는데 나 포함해서 교수님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행정적인 것도 있고 성적도 아직 안 매겼고 할 게 많이 남았다. 근데 벌써 긴장이. 올려줄게. 앞부분 어디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부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거기에 키워드 몇 개만 좀 빨리 넘겨가면서 다시 보렴. 그래,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자. 뭔가 생각날 때 메일을 보내도 좋고, 방학 잘 보내고, 자, 편안한 자세로 들으라 그랬으니까 이미 잠들었을 친구들도 있겠지. 아니면 내가 야외 수업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야외에서 듣고 있는 사람 있나? 없겠지. 그래요. 그러면 안녕. 다음 학기에 보세. 방학 동안 푹 잘 쉬고. 그래. 뭐 새로운 것도 새로운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연필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야가 연필이랑 가깝게 자기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숙련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한번 가지고 놀아보렴. 안녕. 끝.